오늘 이 모임의 성격은 립서비스 없는 셜록 황의 본격 심리 상담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강연이기도 하면서 라이브 상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황심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하고 비슷하게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 중에서 직접 상담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내가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법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럼 갑자기 이걸 물으면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상담은 그냥 내가 힘든 거 이야기하면 그걸 들어주는 거고, 그럼 뭔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게 상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는가, 심리 상담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그 심리 상담을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WPI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죠? 대부분의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심리 검사가 MBTI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심리 검사가 있고, 병원에는 MMPI라는 검사를 사용하는데, 그 심리 검사를 사용하는 게 저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수준에서 대부분 사용하는데 그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WPI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 심리 검사를 사용을 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리얼리스트냐 로맨티스트냐 휴머니스트냐 아이디얼리스트냐 에이전트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WPI를 활용한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전통적인 상담하고 어떻게 틀리는가? 보통 상담 사연하면 개인 가족의 문제, 그거는 본인이 사는 게 상당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편한 것이 각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거기에 대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면 속이 후련해지면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마치 필요할 때 바카스 한 병 먹으면 우리가 피로가 날아가죠? 그리고 두 번 다시 필요한 이야기 안 오죠? 네, 그래서 상담도 사실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문제가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계속 끊임없이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은 실제로 상당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해져요. 자, 그랬을 때 그 심리 과정은 뭡니까 하면, 우리가 상담 사연이라고 믿고 있는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진 생각,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믿음,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생각들, 이런 믿음들이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듣는 게 있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하루에도 12번씩 내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매번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을 우리는 이제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먹는 거,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자기 문제인지 아니면 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기도 해요. 그걸 정확히 알게 되면 자기가 현재 자기 문제를 보는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 상담 사연 또는 자기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인가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100번 들어도 직접 한번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걸 바꾼다는 게 뭡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상담한 과정을 지켜볼 때는요, 그 과정에서 내담자의 특성은 상황이나 문제를 인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로맨티스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상황이나 문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과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연으로 나오실 분은 지금 여기가 프로파일인데 로맨티스트 분 만방으로 높죠.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 요만큼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매뉴얼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생활한다면 그거는 진짜 초급 모피에 시달리는 건가요? 이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직접 우리 모셔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분이 나올지 한번 볼까요? 네,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제가 이분의 이름을 뭐로 부르냐면요, 쇼핑글이라고 붙였는데 괜찮으세요? 네. 예, 본인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M자 로맨티스트 여성입니다. 작년에 한창 고민하던 문제 황심소 방송을 계속 청취했어요. 1년 후인 지금 원하는 일인 웹툰 작가를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작업 중인 첫 작품의 완결을 앞두고 있는데 끈기가 부족한 제게 작품의 완결은 정말 큰 의의가 있네요. 감격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쇼핑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은 대학생 새내기인 20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에서 벗어나 자취를 시작한 저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았었는데 먹는 것을 아끼면서 쇼핑에 매진했습니다. 대부분 옷과 신발, 장신구 등 치장하는 것들을 사드립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고 상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택배를 받아서 개봉하고 처음으로 착용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물론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담이지만 오프라인 쇼핑은 아주 싫어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고르는 것은 피곤하거든요. 100% 인터넷 쇼핑만 이용합니다. 문제는 2년 전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커졌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고 12개월 할부로 명품 가방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2년간 무분별하게 저에게 있어 사치품과 다름없는 옷과 가방, 신발 등을 사들였습니다. 한심한 건 추후 카드 빚을 갚기 위해 구입한 것들은 거의 중고 장터에 되팔아서 남아있는 물건들이 몇 없다는 겁니다. 카드 빚은 계속 남아 카드를 자르고 해지한 지금도 매달 카드 값을 40만원가량씩 갚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금 이 카드 값은 제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카드 빚을 갚으면서도 매달 10에서 20만원씩 새로운 것들을 사드립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 나름대로 받는 스트레스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들어 또 미친 듯이 사재 낍니다. 정말 미친 것 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꾹 참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쇼핑에 빠진 제 나름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셀프가 낮게 나왔듯이 이유 없는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남들 보기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외모라고 생각하지만 제 외모가 불만이고 제 나름대로 꾸미지 않으면 남들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예쁜 새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민 제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자아 실현을 하며 작업을 할 때 느끼는 행복과는 또 다른 행복 같습니다. 박사님,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불치병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쇼핑을 안 할 때는 다 써버려서 잔고가 0일 때뿐입니다. 0일 때 미친 듯이 사고 싶은 게 또 생기면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살 때도 있습니다. 이 병은 아마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어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쇼핑인데 스트레스는 죽을 때까지 여러 형태로 함께할 테니까요. 박사님, 제게 불치병, 정신병처럼 느껴지는 쇼핑 중독을 고쳐주실 처방 내려주실 수 없을까요? 네, 지금 본인의 쇼핑하는 거를 불치병,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 진짜 그렇게 느끼세요? 네. 그럼 이 중독됐으니까 그냥 쇼핑하면 행복하다고 느끼시죠? 네, 행복해요. 네, 그럼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쇼핑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 분수에 맞지 않게 자꾸 하니까 어떻게 쇼핑하는 게 분수에 맞는 건가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이 정도 되면은 그 수입을 넘지 않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쇼핑이나 소비는 자기 수입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본인의 분수는 그러면 수입은 얼마인지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딱 네. 절반 줄었다고 밖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그냥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는다. 본인이 한 달에 내가 200만 이상 쇼핑을 해요? 지금은 이제 수입으로 받은 거를 네. 다 거의 그 카드 빚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대출을 하고 갚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쓰고 있는데 또 계속 또 사는군요. 네. 야, 그러면 그냥 앞으로 본인이 수입을 계속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입밖에 안 될 것 같으세요? 수입을 좀 늘리려고 더 열심히 본인 하고 수입을 있어요. 늘리면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목표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네. 받은 것만큼은 늘려야겠다 생각을 회사 하고 생활할 때 받은 거 좋아. 300이라고 합시다. 네. 300 정도. 네. 본인이 300 정도가 본인이 삶에 있어 분수군요. 좋아요. 그러면 아예 한 10년 후. 네. 10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남자친구 있죠, 그죠? 네. 남자친구는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세요? 저보다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내 분수다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본인이 나와 남자친구를 합해서 그 분수에 맞게 쇼핑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보다 조금 더 분수가 큰 남자친구를 만일 사귀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죠.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니까 더 신나는 거죠, 그죠? 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인의 문제는 쇼핑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분수를 상당히 제한하게 만드는 남자친구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아직은 이제 결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저는 네. 자꾸 이제 분리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요. 결혼을 하면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남자친구 지금 본인이 쇼핑 중독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거 알기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럼 본인하고 결혼하겠대요? 근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의 힘으로써 고쳐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럼요. 남자친구 힘을 안 고쳐줘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래도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네. 그 고친다는 건 남자친구가 아마 지금 버는 거에 2배, 3배 정도를 벌어서 본인한테 그만큼 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1차적인 해법은 쇼핑 중독을 고칠 게 아니라 일단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는 거를 물어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결혼할 생각은 서로 갖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심각하게 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나는 내가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끊임없이 쇼핑한 걸로 가지고 나를 예쁘게 꾸밀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내 남자친구는 내한테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또 능력이 되니까 내가 결혼할 생각까지 하는데 그걸 왜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요. 본인이 무분별하게 사치품과 다름없는 옷과 가방, 신발 등을 사들였는데 그 신발이나 옷을 샀을 때 그걸 통해서 얼마나 행복감을 가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이 생각만 계속 하신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가장 바보 같은 거 한심한 거는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구입한 거를 중고 상태에 되팔았다라는 게 가장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마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6년을 사귄 남자친구처럼
뭐 내한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내 옆에 같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그걸 중고 상태에 팔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처음에 그 물건을 샀을 때 그걸 가졌던 그 만족감이나 행복이나 그 느낌도 동시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남아있는 물건들이 몇 없다는 거예요. 남는 거는 카드 빚인데 그거조차도 자기가 대판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카드 빚은 더 많이 남아있죠. 근데 본인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않는 거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진짜 자기가 쇼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니면 쇼핑을 할 때마다 즐거움을 느껴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했을 때는 즐거움을 느끼는데 하드 그런 고지서를 보거나 갚거나 막 이럴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좀 들고요. 그렇죠. 내가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느껴지죠. 네, 자괴감이 들어요. 네, 자괴감 느끼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러면 그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괴감 느끼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쇼핑을 할 때는 행복함을 느끼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본인의 경우에. 제 경우에는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반복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진짜 괴로운 걸까요? 그렇게 느낀다고 하지만 못 고치는 거 보니까 진심으로 괴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쇼핑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치고 싶어요.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본인은 알아요. 그거 좀 고쳤으면 좋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내가 못 고치는 것 같고 또 이 카드 영수증 날라오면 갚는 게 내가 이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도 갚아 나가잖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정 못 갚을 때는 남자친구가 갚아주잖아요. 네. 좀 약간 쪽팔리긴 하지만 뭐 네. 어차피 이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 거고 어차피 결혼할 텐데 뭐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단지 그때마다 돈이 너무 없을 때 좀 자괴감을 느끼는 거. 그렇지만 알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 남자가 결혼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웬만큼 해결될 거라는 거. 남자친구가 이미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또 제 스스로는 저의 내면적인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근본적인 거를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렇죠. 네. 내면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매사 자신감이 좀 많이 부족해요. 매사 자신감이 부족하다. 네. 근데 본인이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남들한테 혹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본인에 대해서 그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만큼 맞아 너 많이 심각해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본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자, 그럴 때 본인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왜 자신감이 부족할까? 본인이 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뭔가 잘했다고 아주 칭찬을 받으면서 지낸 경험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상당히 나름대로 세련되고 이쁜데 남들이 굳이 자기를 그렇게 이쁘다고 멋있다고 하는 이야기 본인이 들었다는 생각이 별로 없죠. 그리고 남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나를 놀리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했지 진정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도 했죠. 그죠? 네,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심지어는 돈도 빌려주고 내가 결혼하겠다라는 것도 이 남자애가 나를 진짜 좋아하고 내가 이뻐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남자가 멍청했거나 사람을 잘못 봤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는 생각까지도 들죠. 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남자친구가 본인에 비해서 부족한 게 주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외적인 남자친구가 못생겼어요? 아, 인물이 저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더 잘생기셨어요. 내가 더 잘생겼어요. 진짜 남자친구 못생겼나 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 남자친구가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못생긴 남자를 내가 아니면 누가 구제해 주겠냐 그 마음으로 일단 사귀시는군요. 그래도 좋아하는 감정이 있긴 한데 좋아는 하죠. 그냥 못생긴 걸 솔직히- 좋아할 정도면 엄청 좋아하시는 건데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네. 밑바닥에 그런 거를 내심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요? 네. 남자친구 이 자리 데려왔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본인은 쇼핑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쇼핑 중독이 왜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본인한테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사실 20살 때부터 집에서 벗어나 혼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았었는데 그때부터 쇼핑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혹시 처음 내가 쇼핑에 매진할 때 뭐를 샀는지 기억하세요? 그냥 처음에 그냥 평범한 옷이랑 그냥 신발 이런 거 샀던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고. 특별하게 네, 없이 옷이나 신발을 샀을 때 네. 그때 그 옷이나 신발을 입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여줬어요? 아니면 혼자서 그 입고 보니까 본인이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이렇게 꾸미고 놀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받았어요? 그냥 제 스스로 되게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감이 넘쳤어요. 네. 자, 그랬다면 본인한테 쇼핑이라는 건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제 부족한 자신감을 채워주는 거. 그렇죠. 그건 느끼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질 때 미친 듯이 쇼핑한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본인이 웹툰 작가를 하면서 일을 할 때 일이 제대로 안 되거나 본인이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거나 마감을 넘겼거나 그럴 때 더 미친 듯이 쇼핑을 한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뭔가 자기 이름을 걸고 작업하는 것 중에서 뭔가를 완성했을 땐 쇼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쇼핑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기 위해서 가장 본인한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제가 제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거를 완성하는 거. 그렇죠. 간단하네요. 결국에는 본인이 쇼핑을 하는 거는 본인이 완성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어려운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이나 좌절감을 쇼핑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충족하는 그 행동을 본인이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쇼핑 중에서 가장 큰 대물 쇼핑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네, 지금까지 한 쇼핑 중에서 가장 큰 쇼핑이 뭔지 아세요? 명품 사는 거. 아니, 명품 사는 거 아니에요. 명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큰 쇼핑은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남자친구는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 6년 됐어요. 6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남자친구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야, 그 남자친구 사귀면서 본인이 이 남자를 내한테 참 괜찮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는 나름대로 자존심이나 자신감을 주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겠네요. 네, 많이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남자친구 없었으면 진짜 첫 작품을 완결하기도 힘들었겠네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를 본인이 거의 쇼핑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지금 내 남자친구 팔아버리고 다른 더 괜찮은 물건으로 쇼핑을 한다. 아까 그런 마음이 약간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네, 조금이요. 예. 그럴 때 이제 조금 있는데 그래, 이 남자보다 더 잘생기고 또 내한테 더 많은 돈을 벌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또 택할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본인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 지금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 남자, 더 번들이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한 남자가 나타나도 그 남자한테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본인이 나쁜 여자고 본인이 진짜 돈 때문에 6년이나 사귀었던 남자를 버렸다. 그러면 나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첫째 상담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해요. 자기가 버는 돈보다 과도하게 소비를 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버는 돈도 있지만은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더 벌 수도 있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내가 돈이 부족할 때 뭐 빌려주기도 하고 또 그냥 주기도 하는 그런 남자친구죠, 그죠? 네. 그러면 본인의 분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난 남자친구를 줬거나 잘난 뭐 남편을 뒀거나 배우자를 뒀거나 잘난 부모를 둬가지고 상당히 돈을 잘 쓸 수 있으면 그건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거예요, 어긋나게 생활하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웬만큼 능력이 되는 남자친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본인이 그런 남자친구가 없고 또 본인이 재밌는 게 카드 빚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 100, 200, 1000, 2000 되는데도 쇼핑을 한다면 본인한테는 쇼핑 중독증이 문제예요. 그런데 본인이 신용카드나 통장 잔고가 0일 때는 쇼핑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진짜 마지노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서의 쇼핑은 본인이 진짜 충족하고 싶은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느끼거나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그것을 대신해주는 가장 적극적인 인스턴트 요법이 바로 본인에게서의 쇼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첫 작품 또 자기 나름대로 완결했다라고 하는 글을 하게 될 때는 쇼핑 욕구가 생겨나지조차도 않아요. 그건 맞죠? 네. 네. 자, 그럼 본인의 쇼핑 중독증은 치료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치료된 거죠? 제가 제 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면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거는 남자친구하고 당장 결혼하면 돼요. 자꾸 뭔가 저항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저항감이 들어요. 왜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의 능력도 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또 내면에서는 그게 자꾸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매뉴얼이 높아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상당히 통념적이고 사회적인 일반적인 기준에서 능력 있고 잘난 남자친구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뭔가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못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남자는 찌질하고 내보다 더 찌질한 남자야만 나에게 맞을 수 있어 라는 마음까지도 본인이 밑바탕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아세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자기보다 뭐 잘난 모습이 눈에 보이거나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능력 있어 이런 남자친구를 가졌지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더 나빠져요. 내가 이 남자한테 기대는 건 아닌가, 또 내가 이 남자한테 뭔가 꿀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본인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본인 인생을 더 괴롭게 만드는 아주 웃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재능이 있고 상당히 멋진, 어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멋진 모습의 분이신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그때 자기가 감성적으로 끌려서 남자친구도 사귀는데 동시에 내가 이 남자친구보다 못났거나 또는 이 남자친구한테 아주 압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내가 비굴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본인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초점을 돼요. 내가 글을 처음에 글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글을 쓰면 내가 글을 쓰면 제대로 썼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뭐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니면 그거는 그냥 섭작이고 그래서 글로는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그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웹툰 작가를 해야지. 그래서 웹툰 작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글은 뭐예요? 그 말은 웹툰도 웬만큼 그리는데 거기에 스토리 메이킹 능력이 더 부각이 되는 웹툰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야,
그래도 나는 좀 더 그림을 잘 그려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내 작품을 완결을 지을 수 없어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부를 하고 완결시키는 게 아직은 분명하지 않아, 아직은 완전히 되지 않아,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걸 끊임없는 삽질의 연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뭐든지 자기가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분은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자기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내가 왜 이걸 하는가 하는 자괴감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는 다른 이유 또는 다른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이분에게서는 쇼핑으로 나타났던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 속에서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거나 행복을 느껴서 가장 적극적으로 결과, 성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온라인 쇼핑이에요. 온라인 쇼핑 해가지고 결제됐습니다, 배송됐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 갑자기 뿌듯해지죠? 네. 그 희열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경우에 막상 배송되잖아요. 배송되면요, 그거를 뜯어보기도 귀찮을 때가 더 많아요. 확실히 딱 결제해가지고 배송 올 때 기다릴 때만큼 신나진 않아요. 많죠. 네. 네, 오픈해가지고 봤으면 왜 샀지 싶은. 그럼 반품은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귀찮았어요.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놀라운 귀차니즘을 가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쇼핑이라는 거를 물건 자체에 대한 어떤 좋은 것, 또 물건 자체에 대한 가치를 지불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을 내가 샀을 때 자신감을 위해서 물건을 샀어요.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쇼핑이 사실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작품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 완결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암적인 활동이 바로 쇼핑을 하는 거다라는 거.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작품이나 일을 완결하지 못했을 때, 잘 안 될 때,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거기에서 오는 힘든 거를 내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쇼핑을 통한 만족감을 추구한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본인이 성공을 거두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쇼핑을 하는 거는 스스로 죽으려고 약 먹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 느낌은 오세요? 네. 진짜.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네, 그건 진짜 원하고 있어요. 진짜 원해요? 네. 아니에요. 본인 진짜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안 원해요. 말은 원한다고 하지만 왜 진짜 원하지 않는지 아세요? 아까 본인이 뭐 3년이나 5년 후에 얼마쯤 벌 것 같습니까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회사 다닐 때 정도는 벌겠죠. 그거는요, 웹툰 작가로서 본인이 성공하거나 웬만큼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공된 한 조금이라도 알려진 웹툰 작가가 될 가능성은 없어라고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웹툰 작가가 웬만큼 된다 하면 적어도 월 1000이나 2000 버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자기 자신을 상상조차 못해요. 근데 뭘 성공을 원해? 진짜 성공한 거라면요, 웹툰 작가가 아니라 그냥 누구의 와이프로서, 누구의 부인으로서 본인의 분수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 수준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예요. 이제 본인이 쇼핑 계속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진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왜요? 저는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진짜 성공하는 걸 간절히 원한다면요, 그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가짜 자기 만족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본인이 진짜 절실하게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삶을 행복하고 또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쇼핑도 그 중에 하나고, 내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카스를 먹는 것도 그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 또는 약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런 행위를 하고, 더 가면 뭐 프로포폴을 맞는다. 이게 사실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가짜로 또는 사이비로 또는 짝퉁으로 그거를 충족시키는 행위거든요.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공이 뭔지 불명확하고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행위가 쇼핑 행동이고, 그것이 본인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줬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에 매달리는 한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쇼핑 중독의 문제는요, 실제로 카드 빚을 어떻게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장 원하는 성공,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서서히 못하게 만드는 악성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 쇼핑 중독이라는 것이 본인을 죽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진짜? 네. 그러면 본인 쇼핑할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렇게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나의 진짜 성공을 가로막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노력하려고요. 노력하려고요? 네. 노력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쇼핑을 할 때 내가 이 온라인 쇼핑에서 거래를 완성하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내가 데드라인에서 해야 되는 걸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을 미루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오늘 처방전 받은 것 같으세요? 네. 진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마음속에는 이게 제가 사실은 1년 전에도 검사를 했는데 네. 같이 나왔거든요. 검사 결과가. 그렇죠. 같이 넣었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제 나름으로는 이제 회사 다닐 때 검사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제가 하고 싶은 일 했을 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더 이제 상태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오늘 상담을 해주신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제 이런 게 안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회사 다닐 때 본인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는 이상적인 삶 또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회사에 다니나? 이런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냥 노예처럼 살고 있다 이런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죠. 네. 그러니까 노예가 받는 그 돈을 노예처럼 날려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본인한테 더 잘 쓰겠어요. 본인에게 있어서 결국은 쇼핑 행위는 자기의 노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보면 하루 노동을 끝낸 그 노동자들은 이 행복 필이라고 하는 약을 받아요. 그래서 하루 힘들게 일하고 그 행복 필이라는 거를 이 섭취를 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러면서 잠시 행복하고 또 내일의 노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상황인데, 본인을 그동안 행복하게 계속 노예로 만들어줬던 것이 쇼핑 행위였던 거죠. 이제 분명히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행복한 노예로 지내시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성공한 인간으로 사시든지는 본인한테 달렸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으시면 오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분 상담 사연이나 또 그 상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하면서 아니 저게 상담이야? 야단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상담 과정이 있었냐 하면, 심리적으로 이분은 표면적으로는 빚이 있어 끊지 못하는 쇼핑 중독을 고치고 싶어요 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는 본인이 사실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스스로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 그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현재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자기 삶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불안, 이런 것들을 쇼핑이라는 그 간단한 행위가 주는 만족감으로 대체를 하는 행위가 20대 초반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자체가 근본적인
뭐 변덕이 심해서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남자친구 이야기까지도 물어봤던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충동적인 성향이 심하고 어쩌면 병적인 수준이라고까지 했다면 이 친구는 남자친구를 6년 사이에 적어도 한 5-6번 이상은 바꿨으면 그것이 실제로 병적인 부분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남자친구가 같은 사람이래. 이거는 이제 아주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쇼핑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순간적인 만족감이 이분의 삶에 있어 불안의 어떤 부분을 대체해주는 아주 뭐 진정제랄까 간단한 뭐 마치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게 스스로에게는 중독. 담배는 그래도 기껏해봤자 만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피우는 담배는 10만원, 20만원, 때때로는 100만원, 200만원 수준이 되니까 이제 더 본인에게 있어서 뚜렷하게 다가오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매뉴얼이 훨씬 낮았더라면 아주 기꺼이 그 남자친구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오빠 돈 좀 더 많이 벌어와 이러면서 본인이 얼마든지 지냈을 텐데 매뉴얼이 높기 때문에 그런 철면피한 짓을 내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내가 진짜 더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남자친구와 사귀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나의 못난 걸 인정하는 거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돼. 이 마음으로 심지어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에게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그 방안까지도 이분은 거부를 하는 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분에게 있어서 쇼핑 중독이 가진 심리적 의미, 이걸 이제 심리적 기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타치를 하고 그것을 본인이 어떤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잘했을 때,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쇼핑 행동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기에 대한, 자기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찰도 가지는 경험을 이 상담에서 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상담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단순히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킨다는 거. 쇼핑 중독에 계셨던 분이 자기는 쇼핑 중독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하고 있다라는 거,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자기가 완결을 한다라는 그 느낌을 얻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거, 쇼핑도 잘하는 거 훌륭해요. 본인이 아까 웹툰 그리신다고 그랬죠. 본인의 쇼핑의 경험을 가지고 웹툰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대박 칠 거예요. 본인 되게 그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 그러면 진짜요. 아마 새로운 이 형태의 웹툰이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 해결 전략까지도 저는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해결 전략이 뭐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지문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이 지문과 같아서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생김새 역시 모두 다릅니다. 황심소는 그동안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여러분 마음의 생김새를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거나 바꾸는 대신 생긴 대로 살아도 나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황심소를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황심소는 순수하게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인생을 바꿀 통찰을 얻어보세요.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에 황심소 골뱅이로 검색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더 좋은 방송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